와우! 달슨의 라이브! 와, 진짜 무리뉴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예, 토트넘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케인 부상이고요. 레길론도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이번 주말 경기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포메이션이나 선발 라인업 짜는 거 어떻게 될지 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최전방 공격수는 어떻게 할까요? 누굴 세울까요?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떠한 포지션과 어떤 역할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아, 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만약에 토트넘이 경기 도중에 PK 얻으면 이거 누가 차나요? 그동안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케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키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케인이 차면 됐는데, 케인이 없을 때 이제 케인이 한동안 못 뛰니까, 그러면 이제 PK 나오면 누가 차는 거예요? 혹시 이거 손흥민 선수가 찰 수도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벽 4시 15분입니다. 시간 예술이죠.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인데, 브라이턴과 토트넘의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이건 두 팀 모두에게 제대로 만나는 승부처라 볼 수 있어요. 홈팀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현재 17위입니다. 그런데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FA컵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상승세를 좀 타고 있죠. 또 그런데다가 동기부여도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게, 프리미어리그는 18위부터 2부로 강등되기 때문에 지금 17위 딱 언저리에 걸려있는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이 악물고 아마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토트넘은 6위입니다. 근데 좀 불안한 6위예요. 7위 에버튼과는 승점이 같고요. 와, 아스날 지금 지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8위까지 아스날이 치고 올라왔는데, 8위 아스날과의 지금 토트넘의 승점 차도 2점밖에 안 납니다. 몰라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잡히게 되면 이거 상당히 타격이 크다는 거죠. 지난번 이제 리버풀 경기 때 또 무기력한 경기 하면서 1대3으로 졌기 때문에 자칫 이번에 브라이턴 원정 가서 잡히게 되면 2연패니까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라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런데다가 지금 토트넘이 너무 지금 악재가 많잖아요. 지금 케인 발목 부상으로 좀 쓰러져가지고 이번 경기 못 뛰는 건 뭐 당연하고요.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2주냐 뭐 좀 더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몇 경기는 못 뛸 것 같습니다. 또 왼쪽 풀백인 레길론 같은 경우도 근육 부상을 당해가지고 2월 한 중순 한 2월 21일 정도나 복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로셀소나 알리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컨디션이 좀 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적으로는 강하게 결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앞으로 토트넘이, 그러니까 케인 없고 레길런 없고 이럴 때 어떻게 운영해서 나갈 건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레길론이나 케인 없을 때 이렇게 팀을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방향타를 우리가 이 경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공격 쪽이겠죠. 레길론 자리는 일단 벤 데이비스로 그냥 메워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크게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케인 자리에 그대로 그 최전방 공격수인 비니시우스를 투입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비니시우스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이적해 와가지고는 선발이 한 경기도 없어요. 교체로만 4경기 뛰었기 때문에 얼마큼 뛰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좀 약한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일단 방법은 있는데 그동안 프리미어리그는 뛰지 않았고 좀 약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손톱 최전방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죠. 케인이 없을 때 과거에도 보면 케인이 자꾸 다치잖아요. 1월에 항상 그렇게 많이 다치는데, 다쳤을 때 손톱을 많이 썼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때처럼 손톱을 쓰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니시우스를 원톱으로 세우게 되면 4-2-3-1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최전방에 비니시우스 세워놓고 2선 쪽에 손흥민이나 은돈벨레 이렇게 세우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비니시우스는 그냥 백업으로 두고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한다 그러면 3톱으로 가져가면서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베르벤 베일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 해가지고 수비하다가 빵 때리는 3톱으로, 그렇게 이제 카운터 공격을 하려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 아니면 뭐 아예 백3로 갈 수도 있어요. 3-4-3, 그래서 수비 숫자와 미드필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앞쪽에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해서 3톱 갖다 놓고 그냥 카운터 속공하겠다, 요렇게도 이제 가능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관심은 베일을 선발로 쓸 거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베일. 지금 이제 케인의 공백을 특정 선수 한 명이 그대로 메우기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조합, 또 이제 2선 쪽에서의 공격의 지원 이런 걸로 좀 공백을 좀 메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살아나야 될 선수가 저 베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베일을 좀 더 중용하고 베일을 선발로 좀 쓰고, 그래서 베일이 몸도 더 올라오고 이런 게 가능하냐? 물론 베일이 풀필수는 안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베일을 선발로 내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일은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선발이 한 경기는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그다음에 교체로 4번을 뛰었는데 11월에 있었던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때 선발로 유일하게 뛰었습니다. 그 경기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2달여 만에 선발로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방의 어떤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원정을 가는 토트넘의 예상 선발라인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선점으로 그리겠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 그 다음에 루카스 모우라, 베일 이렇게 3톱을 한번 구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허리 쪽에는 은돔벨레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수비적으로 좀 호이베르와 시소코를 투입할 것 같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벤 데이비스,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난번에 다이어가 너무 크로스에서 미스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알도웨럴트를 좀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 로든, 오른쪽에 오리에가 물론 뭐 라커룸을 떠났네 뭐네 무리뉴 감독 갈등이 있네 하더라도 도어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리에, 그리고 골키퍼는 이제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배치된다면 역할이 클 수밖에 없죠. 케인의 역할도 해야 되고 팀의 전체의 공격도 끌어가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브라이턴과의 경기 때 이제 그동안 역대 성적을 보면 브라이턴 상대로 6경기에서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2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적은 있습니다. 이 하나의 골이 2017년 12월에 이제 넣은 골이고,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넘게 골이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도 3경기 동안 골이 없거든요. 한 달 정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이 없습니다. 1월 2일날 현재 시간으로 그 리즈와의 경기 때 골을 넣었던 게 마지막인데, 이번에 한번 좀 터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은 사실 슈팅을 되게 아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토트넘 경기 보면 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아끼지? 이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책임진다면 이제는 슈팅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과감하게 많이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19경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면서 때린 슈팅이 모두 36번밖에 안 돼요. 이거는 한 경기당 채 2번의 슈팅을 안 때렸다는 겁니다. 진짜 슈팅 적게 때렸죠. 네. 한 경기 했는데 2번도 채 안 때렸는데 골은 12골. 도움도 6개 나는. 그러니까 진짜 득점 전환율이 어마어마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제는 제가 봐서 슈팅을 더 아끼지 말고 더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케인이 없으니까. 그 역할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케인이 했던 역할 그런 거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그러면 케인이 했던 그 PK 같은 거 나왔을 때 전담 키커도 손흥민 선수가 차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로 하면 이제 마상 입고 팀을 떠났던 에릭센이 있을 때는 에릭센 잘 때렸고 PK. 근데 에릭센 떠났죠. 그 다음에는 거의 PK 원툴 같은 느낌으로 나오면은 계속 케인이 다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한 키커인 지금 케인이 부상으로 좀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선발 라인업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PK를 찰만한 선수가 누굴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흥민 선수와 베일 정도가 토트넘에서 근래 경기에서 그나마 PK를 찼던 선수들입니다. 일단 루카스 모우라는 토트넘 와가지고 PK 골이 하나도 없고요. 은돔벨레도 PK 골이 없습니다. 은돔벨레는 프랑스 리그 뛰면서도 PK 골이 없어요. PK를 차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이베르나 무사시소코는 그런 키커는 아니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남은 선수들은 베일 아니면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2월에 FA컵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때 PK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베일은 지난해 그 12월 유로파리그 린츠와의 경기 때 PK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선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루카스 모라, 베일, 은돈벨레, 호이베르, 시소코로 앞쪽이 구성되는 브라이턴과의 경기 때 구성된다면 베일 아니면 손흥민 선수예요. 근데 베일이 선발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 정도가 아마 PK가 나오게 되면 키커로 나설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PK골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탯을 좀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누가 찰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이제 한동안 PK 키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홈팀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지금 너무 여기가 사실 그 토트넘 못지않게 부상자가 많아요. 그 측면 풀백인 아주 귀엽게 막 잘 달리는 선수 있잖아요. 그 타릭 램프티도 부상이고요. 그다음에 공격 쪽에 뭐 이스키에르도라든지, 그다음에 데니 웰백, 그다음에 자한 바크시, 그다음에 플로린 안도네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쓴다면 브라이튼은 3-4-2-1 형태로 쓸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닐 모페, 이선 쪽에 트로사르와 알리스터, 허리 쪽에 솔로마치, 비수마, 그로스, 펠트만, 백스리는 왼쪽부터 웹스터, 덩크, 화이트, 골키퍼는 산체스가 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이 이제 홈에서 2대1로 그때 케인이 PK 넣었고요. 베일이 골 넣으면서 램프티가 하나 골 넣었던 브라이튼을 2대1로 제압을 했는데 최근 9번의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7승 1무 1패로 절대적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막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의 어떤 기록들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좀 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날의 어떤 기세, 초반의 어떤 흐름 이런 게 좀 경기를 좌우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토트넘에 케인이 없고 레귤런이 없을 때의 선발 라인업,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전술, 그리고 혹시 나오게 될 PK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여질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또 관심 있게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